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 주시는데. 네, 교재 보시면은요, 270페이지에서 네모 4번에서 과세 표준 및 세율 하여가지고 나온 내용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은 경우 그 물건부터 살펴보는데, 전번 시간에 배웠을 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1차적으로서 재산세 과세하고 일정 금액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다라는 내용으로서 재산세하고 연관됐다겠어요. 그 내용 보면서 복습하면서 먼저 단어부터 봅시다. 단어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보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세자 앞에 부동산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생각한다면 토지, 건축물, 그리고 주택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이라고 생각 들겠죠. 생각 들었으면 여기에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과 연관시켜 볼 때 여기 부동산 앞에가 합자가 있어요. 합자 있으니까 이건 누진세율이 적용된 거예요. 재산세는 비례세율에 대한 내용과 누진세율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진세율 적용된 것이 종합부동산세에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되는 물건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이 없다. 요 내용이 바로 결과적 내용이죠. 결과적 내용에 따라 가지고 먼저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볼 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서 과세하는 방법은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 합산 이 방법으로서 과세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은 합친 것은 아니죠. 이 합자란 단어하고 벌써 차이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들어가지 않아요. 분리과세에 대한 이로서는 재산세에서는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종합합산 여기서 돼요. 일치하죠. 일치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니까 그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자별로 합친다는 얘기예요. 소유자별 합산하여서 공시가액에 5억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물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숫자까지 기억하세요. 5억 초과. 종합합산일 때 종합부동산세에서 기준금액은 5억입니다. 그리고 또 별도 합산. 여기서 합자 적어졌죠. 그럼 여기다 내용 합자에 대한 거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니까 종부세 적용이 된다. 여기에서 소유자별 합산에서 기준금액은 공시가액으로서 80억 초과하였을 때 납세무 부여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숫자 A 단위로서 80억 요 숫자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여기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겠죠. 왜? 어차피 여러분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이 문장에서 글자가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글자 적어진 거 보고 여기 합이니까 여기 어때요? 종부세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유로서 이제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숫자로서 종합합산에 대한 내용은 5억 초과, 별도 합산에 대해서는 80억 초과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시 여기에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복습하지 않고 넘어가신 분들은 그러면 분리과세와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 구별에 대한 내용 어떻게 하는 건지라고 또
의문점 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의문점에 대한 이유로서 풀어드릴게요. 전번 시간에 배웠을 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산, 구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서 거의 11페이지 정도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그 11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7가지만 기억을 하겠어요. 그 7가지를 알고 있으면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산, 구별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 풀린다겠어요. 그 7가지에 대한 이유로서 말씀드리면은 첫째,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했다 하면은 분리과세. 토지 활용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농지, 목장, 임야에 대해 분리과세인 세율을 물어본다면 그때는 0.07% 이렇게 나오죠. 또 공장용 토지에 대한으로서 분리과세의 세율을 물어본다면 0.2% 됩니다.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볼 때 시내 녹지 지역 내 농지다 이렇게 나왔으면 지역의 용도는 녹지, 토지 활용도는 농지 일치했죠. 그러면서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07% 됩니다. 또 다시 시내 공업지역 내의 공장용 토지 이랬으면 공업지역, 공장토지 일치하였음으로써 분리과세다. 세율로 물어본다면 0.2%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문장에서 군과 도시지역 밖 이 말만 나왔으면 무조건 일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장에서 종중 이 말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야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환경과 관련된 물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있는 임야가 분리과세다. 예를 들어서 자연, 환경, 지구 내의 임야 이렇게 나왔으면 분리과세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법인 소유의 농지다 이렇게 나왔으면 법인은 형체가 없는 실체가 없는 인격체니까 그 농지에 대해서 실제 용농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실제 용농에 사용되지 아니한 농지니까 종합합산가입니다. 하나 법인 앞에 업종이 나왔을 때 그 업종에 대한 내용과 농지가 일치했으면 분리과세로 갑니다. 하나 불일치했으면 실제 용농에 사용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종합합산 이렇게 나오죠. 이제 법인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다 이렇게 나왔어요. 농업, 농지, 업종 일치했으니까 분리과세다. 하나 제조업 또는 가공업 법인 소유의 농지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2차 산업, 농지 1차 산업 불일치했음으로써 종합합산 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았다 하였으면 종합합산 갑니다만은 공장 토지만큼은 불일치하였을 때에 거기에서 만들어서 판다라는 의미로서 영업토지로 봄으로써 별도 합산이에요. 공장 토지는 불일치했을 때 별도 합산, 나머지는 불일치했을 때 종합 합산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예를 들어서 시내 주거지역 내 농지다 이랬으면요. 지역의 용도는 주거, 토지 용도는 농지에 대해서 불일치했으니까 종합 합산 갑니다. 또다시 예를 들어서 시내 주거지역 내의 공장용 토지 이렇게 나왔으면 지역의 용도 주거, 공장 불일치했죠. 불일치했는데 공장 토지만큼은 만들어서 판다에 단위로서 영업토지로 보기 때문에 불일치했을 때 별도 합산이다. 이런 이유로서 나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 문장을 쭉 가보니까 초과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종합합산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네 번째로서 영업에 관련된 토지다. 라고 생각하였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별도 합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이렇게 나왔으면 별도 합산. 또 화물 자동차 운수업에 대해서 차고용 토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종합 합산으로서 되고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에 대한으로서 산업과 관련된 토지, 산업과 관련된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2%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한 이유로서 첫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특정 목적의 토지. 여기서 특정 목적하면 군대 쪽을 말합니다. 군대 쪽이니까 국방상 목적 아니면 방위산업 이 내용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분리과세다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 자원 공급, 방송, 통신, 교통, 산업의 기반 시설용 토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분리과세인데 거기에 대한 이로서 세부적 내용으로 볼 때 염전에 대한 내용은 소금이죠. 소금이니까 산업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에너지 자원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분리과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전기사업 그러면 전기니까 에너지 자원 공급에 대한 으로서 분리과세로서 나와지고요.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끝에서 터미널 이 말 나왔으면 터미널 토지에 대한 내용은 교통산업이에요. 교통산업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분리과세다. 세율로서는 0.2%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토지. 여기서 국토 효율적 이용에 대한 내용은 주거개발을 말합니다. 주거개발이니까 주택사업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분리과세. 로서 세율은 0.2%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 공익성 목적의 토지에 대한 내용도 분리과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 대한 으로서 문장에서 고급 오락장, 해운제 골프장 이 말이 나왔으면 이때는 분리과세다로 하시면서 세율로 물어본다면 토지든 건축물이든 세율로 물어볼 때는 4% 비례세율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대지로서 맨 땅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산이다. 또 무허가 건물의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분산세를 과세할 때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은 그 건물이 없는 걸로 봄으로써 이 토지는 맨 땅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합합산갑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의 토지에 대한 내용도 종합합산, 잡종지에 대한 내용도 종합합산이에요. 이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구별하셔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구별하셔가지고 분리과세였으면 종합부동산세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글자가 쭉 적어져 가면서 끝에서 건축물로 끝났어요. 건축물로 끝났다고 하였으면 재산세에서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는 0.25%의 비례세율이에요. 이게 원칙이죠. 그럼 여기서 건축물로 끝났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종부세 관련이 없다. 종합부동산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러분들은요, 문장을 딱 읽어보고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건축물로 끝났는가 아니면 토지로 끝났는가를 보시면 돼요. 건축물로 끝난 건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또 토지로 끝났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물에 딸린 토지 이렇게 끝나요. 그럼 토지로 끝났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의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인가 별도합산인가 종합합산인가 구별하셔가지고 별도합산, 종합합산에 대한 내용이 종부세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건축물로 끝났다면 그때는 종부세 관련이 없다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택, 이 주택 단어 안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는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에 포함된다. 이 내용의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 들어있는 내용을 빼낸다. 그러니까 빼내 본다면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것이 곧 한 물건인 주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합쳤죠. 합쳤으니까 합자가 이제 이 단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종부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소유자별 합산해서 주택의 공시가액 이 6억이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라는 이유로서 주택의 기준금액은 6억이다 라는 이유로 숫자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재산세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하여 볼 때 별장입니다. 이 별장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에서 주택에 따라 과세되나 세율만 주택에 따라가지 않아요. 세율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주택에 따라갑니다. 세율은 4% 비례세율이에요. 4% 비례세율이니까 종부세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장을 가볼 때 글자가 쭉 적어지면서 고급 오락장 아니면 해원제 골프장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종부세 관련이 없다 하세요.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과 해원제 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토지로 나오던 건축으로 나오던 세율에 대해서는 4% 비례세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로 끝났던 건축으로 끝났던 그건 신경 쓰지 말고요. 해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은 복골복 하시면 돼요. 여기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게 한 1페이지 정도로 적어지는데 다른 교재에서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정도로 적어집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복골복 하세요. 복골복 하셔서 임대주택 이 말 나왔으면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잘 나오지 않으나 전번 시간에 적어졌던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및 사택에 대한 내용도 종부세 관련이 없고요. 등록문화재 주택도 관련 없고 또 주택 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내용도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와줬죠. 그 내용으로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어요. 이제 복습했으니까 여기에서 종부세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진도 나갑니다. 종부세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연결해가지고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해보고 거기에서 종부세 관련이 있다면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A라는 사람에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한번 가정해서 기록해 보죠.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이로서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한 내용의 가액은 7억이었다 해보고요. 또 이 A가 가지고 있는 토지로서 맨 땅이면은 종합합산이죠. 종합합산되는 맨 땅의 토지 가액을 합쳐보니까 그때 공시가액으로서 가액이 12억이었다 해보고요. 또 영업토지에 대한 내용은 별도 합산이죠. 별도 합산 되는 토지에 대한 으로서 합쳐보니까 가액에 대한 내용이 97억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A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 자,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액이 7억 이렇게 해보고요. 그리고 A가 주택을 세 채 보유했는데 그 주택에 대한 내용의 가액에 대한 내용이 합쳐보니까 주택 공시가액으로서 12억이었다 이렇게 합시다. 이랬을 때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했으니까 자 먼저 종부세 적용되는 것, 적용되지 않는 것 그부터 구별을 해가지고 적용이 된 내용에 대해서 세액을 산정해야죠. 세액 산정해 보는데 여기에서 먼저 말씀대로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 볼 때에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종합합산에 대한 합쳤으니까 적용되겠죠. 또 기준금액 5억을 초과했으니까 종부세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지고 별도 합산에 대해서 합친 내용으로서 여기서 가액이 기준금액이 80억 초과됐으니까 종부세 납세 의무 부여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건축물,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종부세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서 될 것이고 그리고 주택에 대한 내용 여기서 기준금액이 6억이잖아요. 6억 초과했으니까 종부세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적용되는 것 가지고 여기에서 세액 산정이 적용됩니다.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제일 먼저 과세 표준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세금액이 산정돼요. 자, 먼저 이 종합산에 대한 내용은 기준금액이 5억이죠. 여기는 80억이에요. 그럼 여기는 6억이에요. 이렇게 기준금액이 다 다르니까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세액 산정해요. 산정해가지고 그 산정된 세금액으로서 종합산과 별도합산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을 두 개 합쳐 고지서 나갈 때에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얼마다라고 적어져요. 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또 주택에 대한 내용도 기준금액이 다르죠. 다르니까 따로 또 계산해요. 계산해서 여기에다가 주택 이렇게 고지서에다 적어요. 적으면서 주택에 대한 세금은 얼마다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얘한테 고지서 이렇게 한정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이 바로 고지서 발부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배웠었죠. 고지서에 주택 또는 토지로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또 배웠어요. 이제 그 내용도 이제 복사해 봤고요. 다시 여기에서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과세표준 정해줘야죠.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종합산이 5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했어요. 5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여기 합산된 가액, 요 가액에서 합산된 가액, 요 가액에서 5억을 빼요. 5억을 빼면은 초과된 금액 나오겠죠.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과 연관지어 볼 때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은 부동산인 경우는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랬어요. 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에 대한 내용은 시장 가치를 반영해서 대통령이 매년마다 정해진 비율에 대한 내용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에 대한 이로서 재산세에서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70%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60%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건데 공정 시장 가액 비율 해가지고 6글자를 전부 다 외우기는 힘들 거예요. 힘드니까 여러분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거기에서 적어진 내용에 대해서 맞는가 틀렸는가 구별하는 내용의 시험이니까 공정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공정 단어로 기억하시면 되면서 뭐가 나올 때 과세 표준 나올 때 공정 단어가 꼭 있어야 된다. 이 내용으로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 공정 단어가 없다면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그 문장은 틀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올해부터 매년마다 5%씩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끝에 100% 됐을 때의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이 올해부터 매년마다 5% 증가된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85%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90%고요. 그 후년에서는 95%고요. 그리고 그 후년에서는 100%로서 공정 시장 가입 비율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이 출제자도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숫자에 대한 내용 맞게 줄 거란 얘기예요. 맞게 줄 거니까 꼭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공정 단어 없으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달라져요. 자, 보세요. 여기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85%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숫자로 해봅시다. 숫자로 해볼 때 공정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없으면 여기 12억에서 5억 빼니까 금액 과세표는 얼마다? 7억 됩니다. 그런데 공정을 곱한다 이랬으면요. 85%를 곱해주니까 가액은 어떨까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숫자가 다르잖아요. 숫자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요. 꼭 어떤 단어가 있었느냐. 과세표준 물어볼 때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과세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1%부터 3%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과세표준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에 대한 숫자적 내용을 전부 다 출제자가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 표에 대한 내용은 외울 필요가 없이 간결하게 1%부터 3%까지 누진세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산정돼요. 여기에다가 이걸 곱하면은 종합부동산세 세액 금액이 산정됩니다. 여기에서 이 12억에 대해서 재산세로서 1차적으로 과세했어요. 그랬으면 기준금액 초과된 7억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7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면 이건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또 나오죠. 또 나온 것은 이미 납부한, 기납부한 재산세의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공제된다. 이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 가지고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시켜 봐요. 이 세부담 상한의 뜻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자가 윗상자, 위에까지 한계를 두고 그 한계를 초과된 부분은 없겠다로 한 것이 세부담 상한입니다. 이건 상한선만 아시면 돼요. 상한선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니까 직전연도입니다. 직전연도의 세액의 100분의 150, 100분의 150이니까 150%까지를 당해년도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00분의 150을 초과된 부분은요, 없는 거다. 이렇게 해줘야 100분의 150까지 당해년도로서 징수한다는 것이 나오겠죠. 이렇게 가정합시다. 전년도의 세액 금액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본 금액으로서 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당해년도에서 국가가 세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180만 원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게 전년도에서 100만 원 나왔었고, 그리고 당해년도에서 180만 원으로서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이 고지서를 받아본 요 소유자는 전년도는 100만 원인데 당해년도에서 180만 원, 무슨 세금이 올라도 이렇게까지 올라 하면서 조세에 대한 저항 나옵니다. 그 저항 나온 걸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을 둔다는 얘기죠. 전년도 세액에다가 150%를 곱해요. 그러면 나온 금액은요, 150만 원 나오죠. 그럼 여기에 초과된 금액 30만 원은 없는 거다. 얼마까지만 징수하겠다? 150만 원까지만 징수하겠다라는 이유로서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라는 내용의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 갑니다. 별도 합산으로서 가볼 때 여기에서 합쳐진 가액에서 별도 합산일 때 기준금액은 80억이죠. 80억 기준금액을 빼게 되면 초과된 금액이 나와요. 여기다가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되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대한 내용은 다 일정합니다. 토지든 주택이든 똑같게 85%예요. 그 숫자는 맞게 줄 건데 혹시 모르니까 적어는 줄게요. 85%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세율에 대한 내용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작년 똑같은 내용으로서 0.5%부터 0.7%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왔다고 하였을 때에 비교해 볼 때 요 97억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했어요. 그러면 80억 초과된 17억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하고 그 17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면 이건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똑같게 이미 납부했던 재산세액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부담 상환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를 당연년도 세율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이 두 개로 나눠져요. 먼저 일반적 경우 합시다.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합산된 가액에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이 6억이잖아요. 6억이니까 6억을 빼줌으로써 초과된 금액이 나옵니다. 6억 빼고 과세 표준 물어본다면 꼭 있어야 될 단어가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보았는데 그때에 대한 내용은 85%로서 되고요. 이게 일반적 경우에 주택일 때의 과세 표준이에요. 그리고 특수 경우입니다.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은 1세대 1주택자예요. 1세대 1주택자는 투기가 아니죠.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폭을 더 높여줍니다. 여기서 3억을 더 공제해 주는 것이 1세대 1주택이에요. 3억을 더 공제한다. 이 말이 나오려면요. 어떤 단어가 꼭 있어야 되냐면 1세대 1주택이란 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가 없는 상태에서 3억을 더 공제한다. 이 단어가 있으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3억을 더 공제하는데 합산된 가액에서 6억 공제하고 3억을 더 공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세 표준을 물어봤으니까 어떤 단어가 꼭 있어야면 공정 단어가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1세대 1주택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두 개를 조심하세요. 두 개 조심하실 것으로서 하나에 대한 내용은 3억을 더 공제한다. 또 하나에 대한 내용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 내용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조심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꼭 하나만 조심하셔가지고 틀리게 오신 분이 있는데 두 개 다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산정됐으면 여기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구합니다. 세율을 구하는데 이 세율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아주 복잡하게 됐어요. 복잡하게 된 내용으로서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2주택 이하다. 2주택 이하였으면 이하하면 앞에 숫자 포함되죠. 2주택인 경우도 일반적 경우예요. 1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된 경우도 일반적 경우 여기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0.5%부터 시작되는 누진세를 하시면 돼요. 물론 끝에 대한 내용은 0.5부터 2.7%까지의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 끝 숫자까지에 대한 내용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0.5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 하시면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 숫자를 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숫자에 대한 내용에서 외울 수 있는 표에 대한 내용인가 아닌가를 볼 때에 교재 272페이지 보세요. 교재 272페이지 보시면 기억에서 2주택 이하 나오죠. 거기에 대한 숫자 첫 칸은 3억 이하일 때 0.5%고요. 끝칸 94억 초과였을 때 1억 5,080만 원 더하기 94억 초과된 금액의 2.7%. 요 숫자도 다 외우겠습니까? 출제자도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여기에 대한 숫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한테 다 맡겨준다는 얘기예요. 맡겨주니까 혹시 몰라서 0.5부터 시작되는 이렇게 하시란 거예요. 0.5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이다. 이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수 경우입니다. 다주택자니까 3주택 이상이겠죠. 3주택 이상이다. 또는 조정지역 내에 2주택이었다. 조정지역 내 2주택.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단어부터 설명해 줄게요. 조정지역.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처음 들어볼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 조정지역은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을 보고 조정지역 그럽니다. 당연히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국가가 가격 조정을 해야겠다는 지역으로서 정해진 지역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조정지역인데 한번 볼까요? 서울 보세요. 서울 볼 때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이건 아실 거예요. 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반포 자이아파트예요. 이 반포 자이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42평으로 된 것이 얼마냐면 27억인가 됩니다. 그리고 34평에 대한 내용이 17억입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이 되겠죠? 저는 말이 안 되네요. 왜? 서민이니까요. 여러분들 서민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이 이제 되겠으나 저는 서민 같은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돼요. 너무 올랐죠? 이거 너무 올랐으니까 여기서 가격 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겠다는 지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지역으로서 서울 전역은 조정지역입니다. 서울 전역은 조정지역이고 그리고 또 경기도 일부에 대한 내용도 조정지역에 들어가지고 부산에서 있는 지역이 해운대, 여기가 조정지역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연제구도 작년까지에 대한으로서는 조정지역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제가 됐죠. 부산은 해운대 쪽에 대한 내용이 조정지역입니다. 그럼 이제 조정지역에 들어갔다면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율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세율을 높여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0.6부터 시작합니다. 0.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로서 그것은 3.2%의 누진세율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숫자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는 것은 조정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0.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이다.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없이 2주택 이하에 나왔으면요 0.5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아시겠죠? 3주택 이상에 대한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으로서 똑같게 0.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런 일로서 아시고 이렇게 해서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해주면 세액이 나오겠죠. 세액 나왔을 때 여기에서 이 주택 공시가액 12억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했어요. 그러면 6억 초과된 부분 6억에 대해서 또 1주택이었을 때 9억 초과된 부분 3억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했습니다. 그럼 그 재산세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면 이건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나오죠. 법 나온 것은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한 재산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된다. 이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이었다면 세액공제를 하고 있어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을 산정하고 난 다음에 공제된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공제된 내용으로서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요. 또 보유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 여기부터 해볼 때 연령이 높으신 분, 연로하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돈벌이가 시원찮죠. 그리고 1주택으로서 투기도 아니에요. 투기도 아닌 상태에서 연로하신 분이 소유하고 있었을 때 높은 세액 금액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는 힘들 것이다. 힘들 거니까 깎아주겠다로 나온 것이 바로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다른 교재에서는 똑같은 뜻으로서 사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 이렇게 씁니다. 고령자 세액공제,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두 조건을 갖춰줘야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는 건데 두 조건에 대한으로서 먼저 나이가 나오겠죠. 연령이니까요. 나이로서는 60세 이상. 이에 대한 조건. 그리고 또 한 조건은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란 단어와 60세 이상이라는 단어가 두 개 다 있었을 때에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요 두 단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세액공제는 되지 않은 겁니다.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한 문장으로서 두 줄 적어졌는데 끝에 보니까 세액공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는 꼭 있어야 될 단어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요 두 단어가 다 있어줘야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또 보유 세액공제예요. 여기에서 보유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번에 개정 신설된 내용까지 있는 건데요. 먼저 보유 세액공제 하는 이유부터 봅시다. 하는 이유로서는 1세대 1주택자니까 투기 아니죠. 투기 아니고 그 1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했어요. 오랫동안 보유함으로써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지고 종부세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에 적용됐으니까 세공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보유 세공제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갖출 내용으로서는 먼저 보유, 보유는 5년입니다. 보유 5년 이상. 그리고 1세대 1주택. 투기가 아니어야 되니까 1세대 1주택 이 단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 두 단어가 다 있다고 하였으면 보유세공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제율 퍼센트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여 볼 때 연령에 대한 세공제에 대한 내용의 퍼센트에 대한 내용은 작년과 같습니다. 작년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우라겠어요. 5년 간격으로 9단 10단이다 라고 했어요. 5년 간격이니까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그럼 5년 간격 나오죠. 9단 10단이니까 10%로 되고요.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으로 했으면 9단 10단이니까 20%. 그리고 70세 이상이었으면 30%가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공제는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 있어요. 작년까지로서 볼 때에 똑같게 5년 간격으로서 9단 20단입니다. 5년 간격이니까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으로서 되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20%,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었으면 20단이니까 40%, 15년 이상이 이번에 신설됩니다. 15년 이상으로 쓸 때는 50%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실 것, 연령에 대한 세공제와 그리고 보유 세공제에 대한 내용은 중복 가능하다. 이 적용되는 조건을 다 갖췄으면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되는데 그때 중복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70% 범위 내에서 중복이 가능하다. 그럼 이 말은 70%를 초과된 부분은요.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만 될까요? 70% 한까지만 중복이 가능하다. 이 내용으로서 알려준 것이 이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이분이 소유하신 분이 연세가 70세였다 합시다. 그리고 요 1주택에 대해서는 15년 보유하였다. 이렇게 보죠. 이랬을 때, 자,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에 대한 내용과 60세 이상에 대한 합치됐죠. 합치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그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70세니까 30%가 적용됩니다. 30% 적용되고 그리고 또 1주택이고 보유 5년 이상 됐죠. 그럼 두 개의 조건을 갖췄으니까 보유 세액공제 적용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5년 이상이니까 이때는 50%입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두 개 합쳐야죠. 합치면 80%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하겠어요? 70%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70%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억하실 거 세액공제 꼭 기억하세요.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됐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도 문제가 자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신설된 내용으로서 주택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을 줍니다. 주택의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은 작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번에 추가적으로서 두 개가 더 들어갑니다. 그게 신설된 내용인데 먼저 일반적 경우. 일반적 경우로 해볼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서 2주택 이하였다. 2주택 이하였다면 이때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를 당해년도 세액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조정지역이었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이었다. 이때에 대한 내용은 조정지역은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지역이니까 세금액을 높여야 되겠죠. 높임으로써 세부담 상한선도 높입니다. 이때에 대한 내용은 200% 갑니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다주택자니까 3주택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높여서 300%까지 한계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죠. 이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이 내용으로서가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이제 문장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문장으로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지 아셔야 됨으로 인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의 문장에 대해서 체킹해 줄게요. 체킹해 주는데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270페이지에서 네모 4번에서 과세표준 1가로 주택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읽었던 부분들은 체킹하시면 됩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체킹. 그러면서 과세표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기에서 과세표준 물어봤으니까 머릿속에서 빨리 떠오른 것은요,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이걸 생각하시라고 동그라미 친 겁니다. 밑줄 칠 내용으로서는 그 옆에서 주택 공시가액을 합산한 금액 가로 빼고 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그 밑에 줄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거기 밑줄 치고요. 공정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가로 갑니다. 가로에서 과세 기준일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끝 가보시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거기다가 밑줄 에는 3억을 공제한 금액 거기다가 밑줄. 자,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3억을 더 공제한다는 뜻이겠죠. 거기에다가 얼마 공제할까요? 6억. 공제한 금액에 뭘 곱한다? 공장을 곱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된 문장이 방금 했던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1세대의 뜻에 대한 내용과 1주택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 내용은 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종합산 대상 토지 종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밑줄. 그러면서 과세표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과세표준 물어본다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문장에서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이걸 생각하라고 과세 표준에다가 동그라미 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토지의 공시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거기도 밑줄. 그러면서 공정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밑줄.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 밑에 줄에서 토지의 공시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거기 밑줄 하면서 공정단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1가로에서 주택에서 동그라미 1번 세율, 기억에서 2주택 이하 소유, 거기다가 밑줄 치면서 적으세요. 0.5%부터 2.7%의 누진세율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에서 3주택 이상 소유 동그라미, 조정지역 내 2주택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0.6% 에서부터 3.2%의 누진세율.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오른쪽 페이지에서 A번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자, 거기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다가 동그라미.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요. 공제한다. 자, 이제 체킹할 것으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거기다가 체킹.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밑으로 두째 줄 보시면 1주택자 이렇게 나온 줄, 첫 글자가 1주택자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끝 가보시면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거기 밑줄 치고 중복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70%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억에서 연령별 세액공제 밑줄, 그 옆에서 60세 이상 동그라미, 그 옆에 1세대 1주택 동그라미,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다가 플러스라고 적으세요. 이 말은 두 개 다 갖춰줘야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 나오죠. 표에다가는 이 숫자를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적으세요. 5년 간격 9구단 10단, 5년 간격 9구단 10단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 숫자가 금방 외워져요.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니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밑줄, 그 옆에서 1세대 1주택자 동그라미, 그리고 그 줄 끝에서 5년 이상 보유 동그라미,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다가 플러스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그 표에서 15년 이상에다가 밑줄, 그 옆에서 50%에다가도 밑줄. 이게 이번에 개정 신설된 내용이니까 기억하셔야겠죠. 그런데 숫자로서는 맞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 숫자 맞게 나와서 크는데 문장으로서 나올 때에 꼭
있어야 될 단어가 뭐였을까요? 1세대 1주택 5년 보유. 이 말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까지도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볼 때 작년에서 개정된 내용의 숫자는 시험에서 맞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문장에 단어를 틀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숫자가 맞았으니까 그 문장은 맞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교육적으로 틀렸죠. 숫자는 맞았으나 단어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숫자보다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3번에서 세부담 상한 밑줄, 그리고 문장으로서 볼 때에 첫 글자가 종합부동산세의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끝 가보시면 주택분 재산세액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으로서 거기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한 세액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본다. 밑줄 치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 경우죠. 이제 숫자만 특수 경우에서 달라져요. 거기 2주택 이하 이랬으면 일반적 경우로서 표에서 100분의 150 나오죠. 그리고 특수 경우에 대한으로서 조정지역 내 2주택은요 200%, 그리고 조정지역 내 3주택에 대해서는요 300%로서 되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토지로서 기억 보시면은 거기서 표 나오죠. 여기다 내용이 바로 세율이에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종합합산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부터 3%까지의 누진세율. 숫자 둘 다 기억 못하겠으면 첫 숫자만 기억하셔도 돼요. 1%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 이러시면 되겠죠. 또 뒷페이지로 가셔서 A번에서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것도 아시겠죠? 이미 납부했던 재산세액에 대한 내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체킹할 것으로서 디귿 줄 끝에서 토지에 대하여 당인원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 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으로서 거기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그 옆에 100분의 150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과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거기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이게 세부담 상한에 대한으로서 뭔만 기억하면 될까요? 상한세는요 전년도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했으면 초과된 금액은 없는 거다. 그 내용으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에서 이렇게 적으세요. 별도 합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라고 적으세요. 별도 합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이렇게 적었으면 척함 보니까 0.5%죠. 부터 끝하는 0.7%의 누진세율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A번에서 별도 합산 대상인 토지의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토지분 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별도 합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거기도 밑줄. 이 말은 똑같은 내용으로서 이미 납부했던 재산세액에 대한 내용은 별도 합산 종합부동산세 세액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디귿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는 포인트만 체킹하겠습니다. 직전 연도, 자 세부담 상한 밑으로 하나, 둘, 셋째 줄, 첫 글자 자에게 이렇게 나온 줄, 그 줄 옆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 합산 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 세액 상당액으로서 그 옆에 100분의 150을 초과 경우는 그 초과 세액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본다.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D페이지 보시면 밑줄 쳐져 있죠. 안 쳐졌습니까? 쳐져 있죠. 그 말은 전번에 배웠다는 겁니다. 제가 밑줄 치는 원인은요, 밑줄 안 쳐주면은요, 여러분들은요,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전번 시간에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할까봐. 저도 영리하게 밑줄 쳐집니다. 배웠던 거죠.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득세로 갑니다. 소득세에 대한 으로서 양도소득세로 바뀌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답니다.